손이 저리고 타는 듯한 통증이 있다. 뭔가 부어있는 것 같고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잘 때 더 아프고 자다가 깨기도 한다. 그래서 손을 탈탈 터는 행위를 한다고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세상병원 수족포센터 원장 김동민입니다.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바닥 중에서 가까운 부분, 즉 손목 터널 부근에서 정중신경이 지나가다가 압박이 되어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피부가지, 즉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약지의 절반의 감각 변화나 방사통, 그리고 근육의 약화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지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압박성 신경병증이 되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약지의 요측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상 감각, 즉 감각이 더뎌지거나 감각이 없어지거나 혹은 감각이 과민해지거나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에 어떤 운동의 이상을 초래하는 증상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듣는 분들이 매우 혼란이 오실 것 같은데요. 보통 환자분들이 설명을 하시는 말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손이 저리고 타는 듯한 통증이 있다. 혹은 뭔가 부어있는 것 같고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잘 때 더 아프고 자다가 깨기도 한다. 그래서 손을 탈탈 터는 행위를 한다고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타 질환과의 감별점은 일단은 손목 터널 증후군은 신경통이 주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이라고 해서 손목이 아픈 것이 아니고요. 손가락에 나타나는 신경의 이상 감각, 그리고 신경이 담당하는 근육의 약화를 초래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중년의 성인에게서 흔하고요. 말씀을 드리면 30에서 60세에서 흔하고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손목 터널 증후군이 환자가 오면 그 중에 남자분은 한두 명 정도, 나머지는 다 여자분이 되겠고요. 보통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그리고 손과 손목에 반복적인 운동이 많은 분들에게서 흔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원인으로는 원인이 불명인 경우가 사실 제일 많겠고요. 그 이외에는 손목 주위에 이전에 손목 골절이 있었거나 그 후유증으로 나타난 분들, 혹은 갱년기 증상으로 폐경기나 혹은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호르몬의 언밸런스가 오는 경우에도 2차적으로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신 질환인 류마티스, 당뇨, 그리고 만성 신부전, 통풍 등으로 2차적으로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인의 병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최근에 스마트폰을 많이 하시거나 키보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시죠. 그래서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는 습관, 그리고 손바닥을 딱딱한 곳에 오랫동안 닿고 있는 습관, 예를 들어서 자전거 핸들바를 장시간 동안 잡고 가시던가 아니면은 마우스에 손을 대고 오랫동안 작업을 하시는 분들, 그 이외에는 손목을 젖히거나 굽히고 장시간 있는 동작, 예를 들어서 키보드 작업을 할 때 손목을 위로 많이 젖히고 키보드 작업을 장시간 하시거나 수면을 하실 때 손목을 이렇게 많이 굽히시고 머리에 갖다 대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외에 손과 손목의 반복적인 작업이 많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주부분들이 집에서 살림을 많이 하신다고 손과 손목을 많이 쓰시거나 그 이외에 농사일 때문에 손과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중에 손목보호대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아대 종류는 효과가 없겠고요.
손목을 고정을 해주는 부목 형태의 보호대는 단기간 착용이 예방이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버티컬 마우스가 인체 공학적이다. 그리고 버티컬 마우스뿐만 아니라 키보드도 인체 공학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흔히들 광고에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영역이고, 그리고 현재까지 보고된 문헌에서는 효과가 아주 미미하거나 없다는 의견이 우세입니다. 평소에 증상이 약하게 간헐적으로 있는, 즉 생활하는 데 큰 불편함을 주지 않는 정도의 강도와 빈도에서는 경과 관찰이 가능하시고요. 하지만 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정도라 함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다소 주관적으로, 일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내원을 하셔서 정밀 검사 및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의 약화로 물건을 자주 자기도 모르게 떨어뜨리거나, 육안으로 봐도 특히 엄지 둔덕이라고 해서 이 부분의 근육이 말라 보이는 경우, 특별한 외상 후에 마비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라면은 반드시 내원을 하셔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원을 하시면은 비수술적 치료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이 비수술적 치료에는 부목 고정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외에는 스테로이드 경구 약을 먹거나 혹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손목 터널 내에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혹은 신경 통증이 심하다면 신경 진통제 등의 경구약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이외에 물리치료로서 레이저나 초음파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신경을 압박하는 종괴가 명확하게 발견이 된 경우, 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지 둔덕이라고 하는 근육에 근의 위축이 있는 경우, 정기진단 검사에서 심각 수준을 보일 경우, 그리고 3에서 6개월간 보존적 치료에 실패를 한 경우, 혹은 외상 후에 확실한 정중신경의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개방성, 즉 신경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수술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이외에는 내시경적으로 손목 터널 감압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자에 말씀드린 내시경적 손목 터널 감압술은 기존의 개방성 손목 터널 감압술보다 재활이 좀 더 빠르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빠른 결과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가락의 감각 저하나 근육 위축이 돌아오지 않거나 치료를 하더라도 회복이 매우 더딜 수 있음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감각 저하나 운동력 감소에 대해서 오히려 적응을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은 삶의 질의 측면에서는 최근에 의료 기술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칭 치료법이 있지만 비교적 간단하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깍지를 끼시고요. 가슴에서 먼 쪽으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손목을 뒤로 젖히고 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실제로 해보게 되면 환자분들이 오히려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깍지를 끼고 앞으로 이렇게 뻗치는 동작 자체는 평소에도 많은 분들이 하는 동작이라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이나 의자에 손바닥을 몸쪽 방향으로 하게 하여 대줍니다. 그 후 체중을 뒤쪽으로 빼주시고 팔꿈치를 살짝 굽혀주어서 손바닥 앞쪽 근육에 스트레칭을 하게 됩니다.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 3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십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목 터널이라고 해서 손목이 아파서 생기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 아니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신경의 통증이 되겠고요. 손가락이 아픈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웬만하면은 자가 인내를 하지 마시고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내원을 하셔서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